네,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수를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취임 초에는 2100선을 바라보던 주가지수가 지금은 1900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주가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반영한 경기 선행 지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경환 부총리가 강조해온 경제 심리조차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증시와 함께 자산시장의 양대 축으로 불리는 부동산 시장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올 3분기 아파트 기준 집값은 전분기 대비 0.55%, 전세값은 0.75% 증가한 반면에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1.9%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래는 줄고 집값, 전세값만 올랐습니다. 기업 투자 유도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재벌 특혜 정책도 이제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설비 투자는 전달보다 10.6% 감소한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는 재정정책은 서민 증세, 세제 개편안 소위 꼼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만 33조 원의 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심찬 7.24 경제정책 방향에서부터 9.1 부동산 대책, 슈퍼 확장 예산, 세법 개정안까지 13건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잘못된 진단, 반짝 경기 부양에 의존하는 단기 처방이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의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가계부채는 1100조를 향해 치닫고 있고 국가부채만 1000조 원대입니다. 가계빚채, 나라빚채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외압에 밀려서 단행한 금리 인하 조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며 IMF의 악몽을 되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입니다. 그것이 내수를 살리고 경제 심리도, 경제 체질도 회복시키는 진짜 민생경제 살리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짜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특임이 경제정책을 하루빨리 전환하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감에서 연일 밝혀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적폐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실망을 넘어서 절망감까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 사장 응모를 친박 의원들과 상의하고 응모 서류에는 친박의 일원임을 강조해서 피력한 호바포의 곽성문의 친박 자기소개서에 이어서 한국관광공사 감사 잔이윤의 친박 응모 지원서, 국정감사 출석 의무까지 기피한 적십자 회비까지도 안 낸 적십자사 총재 김성주까지 참으로 목구린견입니다. 최소한의 양식도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도 없는 소위 박피아 인사들의 행태를 보면서 미국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어빙 제니스 교수의 경고가 생각납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고집하는 친박의 폐쇄성과 집단사고의 위험성입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 밖의 생각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극단적 편견과 자기합리화로 대표되는 폐쇄성, 상식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도를 넘은 친박 고은, 낙하산 인사로 집단의 응집력과 폐쇄성을 강화시키고 국정운영을 극단적인 집단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대탕평 인사와 국민화합, 특히 낙하산 인사 근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피아를 무색하게 하는 박피아 인사적폐가 온 국민을 걱정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낙하산 인사의 근절, 박피아 인사적폐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국가 개조,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백재현 정책위원장님 도발을 해주시면.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오늘과 목요일이니까 3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진상규명, 서민인생 인생 최우선, 정부 인사 참상 민주주의 수호 등 4대 기조에 따라 국감을 진행했지만 정부 여당은 국정감사 방해는 극심할 정도입니다. 그 정점이나 사건이 김성주 적십자 총재의 국정감사 회피입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를 피하게 기간 증인인 김성주 총재는 회의를 도피한 초유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21일 오후 1시로 알려진 항공 일정을 몰래 바꿔서 아침 일찍 출국한 것을 의도적으로 기획된 국가 뺑소니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김성주 총재는 부랴부랴 향후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임위 차원의 동행명령 등 발부 및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더 이상 국정감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워싱턴에서는 한미안보협의와 한미양국 국방 외교장관 연석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요 의제는 전시작전으로 전환 시기 재연기, 대북정책 공조,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안보협력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은 한미 양국 간의 국제적 합의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 과제였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이임 양도하는 경우는 없으며 만일 있다면 이는 주권의 포기일 것입니다. 전 정권 전환 시기 재연기의 사유로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한 것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공들여 쌓은 남북관계와 국가안보 성과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뿐입니다. 전 정권 전환 시기 재연기는 남북관계 실패와 국가안보 실패를 입증할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연기의 대가로 MD체제 가입과 사드 체계의 한반도 패치, 그리고 연합사와 이 미사단 일부 한강이북 잔류 등 이런 것들이 제공할 가능성을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간의 튼튼한 군사협력이 국가안보 핵심 요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수 시기를 재연기하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따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9월에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값을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세입자가 주거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빚내서 집사라식의 투기주장 정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은행이 2차례 걸쳐 금리를 인하하여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예금했을 때의 금리보다 월세 수익이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민의 부담은 전세, 월세 모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예고한 바대로 방어 부동산 정책을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국토위, 법사위, 기재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여 공공임대주택, 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전월세 상한제, 임대소득 세제의 개선, LTV와 DTI의 정상화 등을 집중 추진할 것입니다. 제노비스가 장관에 들어오자 폐기가 됐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또는 법안을 심의 통해서 따져내고 시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제연회장님께서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문제를 포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김성주 의원께서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문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예, 김성주 의원입니다. 김성주 적십자 총재가 27일 국감 출석 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출국 전에 날짜를 바꿔준다고 할 때는 묵묵부답이다가 불출석 사유서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난 후 국감을 이틀 앞두고 기습 출국하더니 일 다 마치고 출석하겠다고 또 통보해 온 것입니다. 수험생이 시험 날짜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위는 국회가 의결한 적십자 국감일인 오늘 오후 3시 김성주 증인의 출석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끝내 안 오면 동행 명령을 발부할 것이고, 그래도 안 오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중국은 가깝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 지금이라도 출발하면 오늘 오후 국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이 김성주 총재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제5 정조위원장님 대변입니다. 우상호 미방위 간사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하시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5 정조위가 미방위하고 경호회를 소관하고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KBS 국정감사에서 이인호 이사장이 참으로 믿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공로자로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의 망발입니다.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고 온 국민이 존경하는 독립 애국지사이신 김구 선생을 모욕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이인호 이사장에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공로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100번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의 공로자가 아니라면 누가 공로자입니까? 일제 굴종하고 타협하며 친일 부역한 자가 공로자입니까? 독립운동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과 분리하려는 불순한 의도입니다.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매국과 친일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반역사, 반민족적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근본부터 부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인호 이사장은 본인의 조부 이명세의 친일 행적을 직업인이라는 옹색한 논리로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개인사를 넘어 민족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까지 존경받는 독립애국지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족의 자긍심까지 훼손했습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짓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로자는 일제 식민 통치에 저항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던져 희생했던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백범 김구 선생이 계십니다. 첫째도 둘째도 소원은 조국의 독립이라며 독립된 나라의 문직이라도 되겠다고 한평생을 바치신 김구 선생께 독립국가의 공로자가 아니라는 궤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망언입니다. 김구 선생을 포함한 모든 애국지사들께서 지하에서 통곡할 노릇입니다. 애국 독립지사의 후손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이인호 이사장의 망발에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이인호 이사장은 공영방송 KBS 이사장직을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민족사를 왜곡하고 애국지사를 모욕한 행위에 대해서, 그런 역사인식에 대해서 편협하지 않다고 강변하는
이인호 이사장, 이제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전정희 의원이 발언해 주십니다. 지난주 우리 법원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발생한 갑상샘암에 대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원전과 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량을 방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연간 유효 선량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 절대적 안전을 담보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전 사고의 위험성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등의 사례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 사고가 아니더라도 원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부에 요구합니다. 민관 공동검증단을 구성해서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전면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화된 원전은 재가동 여부를 고민하지 말고 즉시 폐쇄 조치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나 환기구 참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외양간을 고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원전에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재앙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설정한 방향인 탈원전의 길을 우리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백운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슈퍼 각 방사청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 항공우주사 방문에 이어서 어제는 K2 흑표 전차를 개발업체인 현대롯데를 방문했습니다. 두 업체를 방문해서 현황 보고를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몇 가지 개선할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정부가 지급하는 무기체계 양산 연구액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업체들이 빚을 내가며 납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수리온 기동 헬기 양산 과정에서 업체는 연구액 부족으로 빚을 내는 바람에 이자만 721억 원이 생겼고 FA50 경항공기 사업은 62억 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현실적인 연구액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벌이는 갑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직도 해외 업체는 10% 상한이 있고 국내 업체는 무한대로 부과하는 불공평한 지체상금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에 10%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은 방위사업청의 제도 개선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셋째, 최첨단 과학기술이 투입되는 무기 연구개발 사업이 기술력이 아닌 가격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싸고 좋은 무기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에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다 보니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탈락하는 사태도 벌어집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개선 사항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이 민간산업과 달리 국가안보에 직접 연관된 중요 사업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야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미 연례 안보회의가 SMC가 있는 날입니다. 정부는 SCM이 있는 날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을 얘기를 하면서 2009년도에도 이미 61%의 전자권 전환 준비를 매뉴얼에 따라서 115개
식별 과제를 해서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아무런 진척 과정이 없습니다. 먼저 전자권 전환을 재연기하기 전에 국민 앞에 왜 진척을 하다가 진행을 하다가 그만두게 된 경위부터 소상히 밝히고 전자권 전환 대연기에 대해서 국민한테 이와 설득을 구해야 할 것을 힘주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우리 당 신하경 의원에 대해서 표적 수사, 먼지 수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의자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 고발자의 말만 듣고 공표도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기실 국회의원 사무실은 그 지역 정당 운영에 맞게 또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고 또 그렇게 하는 정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좌관 월급을 후원금을 받아 쓴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황당무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고 바른 길로 가는 말이 있듯이 정도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국가, 또 국민들의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국가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임해왔습니다. 10월 13일 미래부 국감에서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그리고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밝혀내고 이것을 인하해야 한다고 하는 압력을 강압도로 펼친 결과 이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가격 인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만의 일입니다. KT가 요금제를 변화시키고서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또 제조사도 10만원에서 15만원씩 출고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그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국감을 한 결과 실질적인 혜택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삼성전자와 또 이동통신사 중에 가장 대기업인 SK가 아직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두 회사가 선도해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려고 노력할 때만 실질적인 국민들 혜택이 생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작게 한 말씀 드리고 공개회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4명의 그 승무원들에 대해서 증인 질서 요구에 이어서 또 동행명령까지 했었습니다만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해수부 확인국감에 다시 증인 채택을 했는데 또 어제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동행명령을 의결을 해서 내일 다시 한번 증언대에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